주택 정책입니다. 이제 그 주택 정책 중에 핵심은 임대주택 정책이라 그랬어요. 그 임대주택 정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이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왜 쓴다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무슨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을 주려면 임대료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임대주택의 공급량은요, 늘려야 되겠죠. 이러면 혜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았다. 그래서 임대료 뭘 했다는 거요? 규제라고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당연히 어때요? 낮은 데서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상 받으면 안 돼 하는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 뭐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요거보다 높은 데서 규제하면 무슨 일 생긴다 그랬어요? 아무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라면 효과는 항상 단기, 장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양에는 어때요? 단기에는 양에는 변화가 없죠. 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공급하는 양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대신에 임대료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잖아요. 낮춰졌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이 어때요? 혜택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에는 공급자가 한마디 하는 게 장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공급자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요? 돈도 안 되는 거. 규제 받으니까 돈이 안 되겠죠? 그럼 공급을 뭐하고? 줄여버리고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고 용도 전환해버리고 또 질은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자들은 돈도 안 되는 거에서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수요자들은 공급량을 어때요? 수요량은 늘리게 되니까 싸니까 더 사. 이걸 무슨 상황? 초과 수요. 그러면 초과 수요는 지금 요게 초과 수요인데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져요, 작아져요? 수요와 공급이 어떨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어떻다? 커진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탄력이라는 말 알고 있죠? 양이 뭐한다? 왕창 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제 함수 이렇게 낮추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 거에서 공급량을 많은 거고 줄이는 거고, 수요자면 싸면 더 사해서 수량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 수요인데 이게 탄력이 되면 더 누워버리겠죠.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이니까 더 누우면 초과 수요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탄력적인 건 단기, 장기 중에서 어디가 탄력이에요? 장기.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겠죠? 그럼 초과 수요도 어때요? 커지는 일이 생길 거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 방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량은 여기 있고 수량은 여기 있고 해서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구하기 어려우면 꼭 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급량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 QS, 여기 요 임대료 수준에서는 공급량이 여기에 있죠? 그럼 위로 쭉 올라가 보면 공급량이 여기서 100에 정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공급량이 100에 정해져 있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어때요?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수요하고 만나는 점이 있나요? 여기가 뭐다? 암시장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서? 암시장이 만들어져서 이중가격이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들은 이사 잘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이동이 저하된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서 줄 서 있다가 다리 아프니까 암시장 가고 이렇게 더 높은 임대료 내야 되고, 그리고 질도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공급하는 양이 줄고, 기존의 임차인들도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질 떨어지고 엄성적인 지출이 요구될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119쪽에 자 34번
원룸 아파트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최고 임대료를 정했어요. 자, 의미하시겠죠? 자, 파급용과 옳은 거. 자, 1번 원룸 아파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원룸 아파트 부족이 야기될 거다. 맞나요?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 줄어든다 하는 건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원룸 아파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원룸 아파트 부족이 야기될 겁니다. 자, 1번은 맞고요. 2번 장기보다 단기에 원룸 아파트 부족 문제가 더 악화된다. 언제 더 악화돼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거죠. 그만큼 더 부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2번 틀렸네요. 단기에는 원룸 아파트 물량은 변하지 않지만 장기에는 원룸 아파트 물량이 뭐 할 거예요? 줄어들겠죠.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4번 신규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 할인 서비스가 제공될 거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요. 잔뜩 줄 서 있다니까요. 예, 수요자들이.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별 입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입주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4번은 전형통한 말이고요. 5번 원룸 아파트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틀렸죠?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어때요? 이중가격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자, 35번.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최고가격제 도입했다. 그 최고가격제가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최고가격제를 설정하는 것은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상으로 최고가격 설정될 효과가 있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는 어때야? 낮아야 최고가격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높아야가 아니고 뭐더? 낮아야입니다. 니은번은요. 최고가격에서는 만성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기나요?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초과 수요가 생기는데 언제 더 커진다고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문 틀렸네요. D급번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감소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긴다. 임대인한테 돈 대야 할 때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이 어떻다?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T급번은 맞네요. 자, 리얼번 기존 임차인들은 이주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임차인의 이동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이 말은 맞죠? 예. 자, 미연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예, 맞네요. 자, 그래서 니연번, T급번, 리얼번이 맞는 겁니다. 아니죠? 뭐죠? T급번, 리얼번, 미연번이 맞는 겁니다. 예. 자, 36번 임대아파트 수요함수 QD는 1000-7P고 공급함수 QS는 200% 3P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고 하나는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라는 건 아시죠? 자, 이때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50만으로 딱 규제했어요. 옳은 것 이래 물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P에다가 얼마를 써보세요. 그냥 50을 써보세요. 그럼 QD는 얼마요? 650인가요? 그 350 빼는 거죠? 그럼 650. QS는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QS가 여기가 얼마고? 350이고 QD는 650이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초과수요가 생겼어요? 350만큼 초과수요 생겼다. 아, 미안해요. 잘못 읽었네. 자, 그래서 어때요? 300만큼 초과수요 생겼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그래, 넘어가질 못하죠. 자, 남의 사소한 실수에는 절대로 못 넘어가고 나의 잘못에선 너그럽게 관대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지 뭐. 자, 37번 봅니다. 임대아파트 수요함수 QD가 1000-2P라고 써놨나요? 공급함수 QS는요 600 플러스 2P다. 만일 정부가 아파트 임대를 150으로 규제했어요. 임대아파트 시장의 변화로 오른 거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150을 넣으라고 거기다가. 그럼 QD는 얼마예요? 700인가요? QS는요? 900. 그럼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럼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위에 있으니까 이만큼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요 위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학원 수강료 지금 1년에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비싸다고 막 하니까 정부가 규제해 줬어요.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혼날 줄 아세요, 원장님한테? 뭔 일 생겨요?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혼날 줄 아세요? 그러면 그 공문 보고 쓰레기통에 넣는다. 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뭐. 그래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데서 규제하면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5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38번. 시장 서울시 양천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 QD는 1000-2P입니다. 공급함수 QS는요, 100 플러스 P라고 가정할 때 정부가 임대주택의 가격 상한제 시행했어요. 그럼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도 이래 물었어요. 그럼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료 규제라는 거 아시죠, 이제? 자, 그러면 1번. 상한 임대료를 400으로 규제하면 300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 임대료 뭘 써보면 돼요? 400 넣어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QD는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럼 QS는요? 500이에요? 그럼 요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초과 공급 300이잖아요. 이건 초과 공급 300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규제하면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 상한 임대료를 400으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까? 요건 질이 떨어진 건 요 밑에서 규제했을 때 질 떨어진다 그랬고 위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효과 안 생기니까 질도 떨어진다 이런 말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상한 임대를 200으로 규제한대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량은 600이 된다. 그 200 써봐요. 그럼 수량 얼마예요? 600 맞나요? 그럼 뭐 3번이 맞네. 답 3번. 4번 상한 임대를 200으로 규제한다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거기서 400의 임대료로 임대될 수 있다. 이거 뭐 하면 돼요? 여기 지금 거기 200을 그 공급 함수에 넣어봐요. 그럼 QS는 얼마예요? QS는 300이죠. 여기가 200이라면 이렇게 규제하면 여기는 딱 300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그럼 공급량이 300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300에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수직의 공곡선이 되겠죠? 그럼 여기 수요함수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함수가 뭐였어요? QD는 1000-2P잖아요. 1000-2P니까 여기 만나는 점에서는 QD하고 QS가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30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300은 어떻게 되겠어요? 300은 1000-2P니까 넘기면 2P는 700이겠네. 1000에서 300 빼야 되니까 그럼 P는 얼마? 350. 여기가 암시장이라는 거예요. 350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상한 임대료를 200으로 규제한다면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요 밑에서 규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질 떨어진다고요.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한글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수화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요즘 한번 구해보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학교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전하는 의미를 잘 아시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대료 규제의 단점은 단기적으로는 반짝 혜택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장기적으로도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거?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없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없어요? 이 말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된다는 거는 임대료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임대료가 낮고 공급하는 양을 늘려주고 이럴 수 없냐고요. 그게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게 어디 있니? 이렇게 가는 거죠. 기다려봐 이래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보조는 당연히 누구에게 줄 수 있고 수요 측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죠. 수요 측 보조금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어요. 임대인에게. 자, 그러면 어디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요? 여기다가 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 선택의 폭이 더 넓겠죠? 예. 공급자에게 주면 공급자가 짓고 싶은 데 지어버리니까 자기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공급 측 보조금을 먼저 보면 단기, 장기 효과 나눠본다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뭔 일 생길까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측에다 보조금을 준 이유는 공급량을 늘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공급이 가능한 건 장기니까 단기에는 양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양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값 안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럼 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다?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수요 측에다 보조금을 줄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득 보조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격 보조, 다른 말로 집세 보조, 다른 말로 임대료 보조. 그래서 여기는 집세 보조. 그래서 이 집세 보조 같은 경우에는 뭐로 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쿠폰으로 주는 거라 그랬죠?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쿠폰 교환권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효용 면에서는 어디가 더 낫죠? 현금이 뭐니 해도 낫겠죠. 근데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량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받은 돈을 어때요? 임대료 낸 데 쓰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건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어디가 더 낫다? 여기 있는 이제 임대료 보조가 더 낫다. 자,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죠? 증가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의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받고 있죠, 지금? 시장의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앞에서 배웠죠? 기존의 임대인들이 어때요?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인들이 뭘 받게 된다? 혜택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기에는 지금 돈 되는 거 됐죠? 그러면 신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나요? 신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요게 보조금은 고소득층에게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저소득층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택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가주택을 짓지 마세요. 신규 공급이 제한되더라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나요? 신규가 안 되면 뭘 통해서? 하향, 여과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고가에서 내려오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과되어서 공급이 어차피 늘어나니까 자전 공급이 늘면 다시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공값 안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일정 산업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죠? 옛날에 받던 임대료만 받아도 정상이 누리니까 임대료가 어디로 내려갈 수 있다? 원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원래 수준까지 내려가면 원래 수준의 임대료가 10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조받은 게 보조금이 여기가 50원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면 되는 거예요? 50원만 나가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임대료가 50원만 내면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만 나가면 된다고요? 50원만 나가면 되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50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재화가 비싸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싸면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더 사. 수량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예요? 가격 효과라 그랬죠? 가격 효과는 뭐하고 뭐의 합성 효과죠?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의 합성 효과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수요할 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때문에 수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임대주택의 수량은 늘어나지만 다른 재화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 이래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 소비량도 어떻다? 늘어난다. 왜 주머니에서 옛날에는 100원 나가야 되는데 50원만 나가면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 50원 아껴진 게 있죠? 그거 갖고 다른 재화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다른 재화 소비량도 일반적으로 어때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보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 늘어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특히 공급이 뭐해서? 증가해서 임대료가 내려가면 결국 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보시다시피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아요? 임차인이 혜택을 받죠. 근데 단기에는 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는 수요 측에다가 주면 기존의 임대인이 혜택을 받고 공급자에게 주면 단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누가 혜택을 받는다? 수요자에게 주면 임대인이 혜택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는다?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9번에서 저소득층 임차인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임대료 보조를 통한 소득 증대의 효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하고자 함이며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이다. 맞다는 거 아시겠죠? 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2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높아진다. 그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보조금 받았으니까 효용이 커지죠. 3번 임대료 보조로 인한 임차인의 실질 소득 향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이는 무슨 효과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임대료 상승하면 누가 혜택을 받았죠? 기존의 임대인은 뭘 누렸죠? 초과 이윤을 누렸죠. 자, 5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공급은 뭐 한다고요? 늘어난다. 예. 40번. 자,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 틀린 거. 1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소비량이 어떻다? 늘어난다 그랬죠? 예,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납니다. 2번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저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을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조금을 줬을 때 공급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료가 원래 수는 어때요? 회귀하더라도 공급은 뭐하고 있죠?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수는 회귀하고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틀렸죠? 늘어난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 우리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 더 배운다면 뭘 배운다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왜 공급해주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니까 지금 효과가 여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게 아까 저기 임대료 뭐였어요? 규제였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혜택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혜택이었고 장기적으로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단기 장기 모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을 수 있나요? 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준다 했을 때 여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은 임대료가 높아요, 낮아요? 낮겠죠?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에 공급해줘요, 장기에 공급해줘요? 둘 다 단기든 장기든 정책적으로 임대료를 낮게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은 어때요? 단기, 장기 모두 혜택을 받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지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겠죠.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시장에 여기 임대료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임대료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비싸고 여기는 싸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단기에는 수요가 안 맞아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비싸면 안 사. 그리고 요리로 이사 간다고요. 싼 데로. 여러분도 똑같은 임대주택인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면요. 임대료 비싼데 내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 어떻게 돼요? 내려갔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임차인들 혜택이 있나요?
싸니까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공공시장에 있는 임차인이나 사적시장에 있는 임차인이나 모두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장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장기에는 공급이 줄어들겠죠. 돈도 안 되는.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하고 만난 점은 도로 여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 임대료가 올랐네요. 그러면 임차인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장기적으로는 여기 있는 임차인 혜택을 못 받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무슨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는 임대료가 높고 여기는 낮고 장기적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돼서 어디에 있는 임차인만? 공공시장에 있는 임차인만 그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어때요? 보조받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뭘 형성하고 이중가격을 형성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시장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어때요?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맞다는 거 아시겠죠? 자, 4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아요. 뭔 일 생겨요? 아무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질도 떨어지지 않고 기존 세입자의 이동도 저하시키지 않는다. 아까 요 밑에 있으면 질 떨어지고 이동도 저하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높은 데서 규제하면 그러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5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해서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뭐의 일종이라고요? 가격 규제의 일종입니다. 이 이상 받으면 안 돼 하는 가격 규제 일종이죠. 자, 41번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양상을 위한 정부의 각종 임대주택 정책 이야기인데요. 옳은 거. 자, 1번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기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시장도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2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동은 활발해진다. 맞나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뭐 했다고요? 설정했다고요. 그럼 기존 임차인의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하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3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주택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만성적인 초과 수요 현상을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의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 만성적인 초과 수요 현상이 생겨요? 요거는 임대료 보조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임대료 규제. 규제하면 아까 초과 수요 생긴다 그랬죠? 초과 수요 생기고 또 공급이 어때요? 부족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보조가 아니고 규제라 그래야 됩니다. 자, 5번 임대료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폭은 훨씬 다양해집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랬죠. 자, 5번이 맞네요. 자, 42번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임대주택 정책 실시하고 있어요. 틀린 거. 1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의 한 형태로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떠들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럼 임차인 보호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예,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예, 뭐 어렵고 이런 것만 우리는 이야기하지 너무 쉬운 것들은 이제는 뭐 그쵸? 예,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2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만성적인 아까 뭐가 생긴다고요? 초과 수요 생기고 암시장 생긴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사적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탄력이 되려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 기억납니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준다는 건 사적시장에서 대체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이 생기면 수요자는 좀 더 어때요? 탄력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4번.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될 때요. 정부가 저가주택의 건설을 제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많은 양의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부터 하향료가 된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가주택에 대해서 신축 금지. 기억납니까? 신축을 금지하면 고가에서 어때요? 저가로 내려오겠죠. 그건 금지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많이 내려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저가주택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고 시장 전체 저가주택 공급량이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아까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다시 마지만 내려오지만 저가주택 공급은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택량이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자, 43번. 임대주택 정책 이야기입니다. 틀린 거. 자, 다 배웠으니까 이제 1번 여러분이 읽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 아시나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두 번째.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시장 임대료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딱 통제했어요. 그럼 임대료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요거 이야기잖아요. 장기적으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네요.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부담 능력을 재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 공급도 뭐였어요? 보조금 주니까 증가. 그럼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임대료 보조의 혜택은 단기적으로 누가 가져갔어요? 기존의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넘어갔죠. 근데 장기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죠? 임차인에게 계속된다. 자, 5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규제는 여기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 감소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기고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 기존 임대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어떻다? 악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질 떨어진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임대주택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분양주택.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 규제하고 뭐? 자유라. 그리고 선분양 정도 아시면 된다. 후분양하고. 그럼 분양가 규제는 요 원리가 뭐와 같다? 임대료 규제와 같다. 분양가도 시장의 균형 분양가보다 어디에서? 낮은 데서 규제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는 돈도 안 되는 데서 공급을 줄이고 질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요자는요. 초과 수요가 생기겠죠. 근데 요 임대하고 분양의 차이점은 분양받으면 자기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되니까 전매 차익이 있으니까 로또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줄 서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분양권의 불법적 전매 이런 게 생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초과수요는 어떨수록 더 커지죠? 수요와 공급이 어떨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44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이 이상 받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자, 옳은 설명 모두 고르면 기억권.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 설정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거다. 틀린 거 아시겠죠? 시장 가격 이하로 그래야죠. 기억권 틀렸네요. 니은번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요거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자, 초과 공급이 생기고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초과 수요량이 커지는 겁니다. 수요량. 그래서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죠. 예, 그래서 초과 수요량이 커지고 니은번 틀렸네요. D급번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나요? 돈도 안 되는 거 해서 공급 줄입니다. 자, 리얼번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분양가 규제했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공가 반에서 장기적으로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얼번은 맞는 말이고요. 미연번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붙으면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 이런 게 생기나요?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틱업번, 리얼번, 미연번이 맞네요. 자, 45번. 다음 중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틀린 것들을 물었어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율이나. 적어도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처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해버리고 이러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건 투기를 억제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정책? 주택 정책. 그럼 잠깐 쉬었다가 조세 정책 들어갑니다.